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로봇 기술이 그야말로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요, 세계 최초로 로봇 마라톤 대회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차영준 소장, 예. 로봇이 그러니까 마라톤을 할 수 있을 만큼 달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조립하는 로봇도 있고 택배용 로봇도 있는데 지금 로봇 마라톤을 했던 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를 닮은 로봇 이런 것이 마라톤을 했는데요. 19일 날 중국 베이징에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로봇이 있고요. 네. 옆에 이제 조작자들이 있으면서 저거를 21km 하프코스를 뛰었습니다. 아, 저렇게요? 예, 네. 저렇게 이제 같이 뛰었는데 보다 보면 저렇게 아이고, 뭐 예. 가다가 뭐 넘어지는 로봇도 있고 제대로 갖지 못하는 저런 로봇들이 있으면서 다양한 해프닝이 있었는데 여기서 탱궁 울트라라는 로봇이 2시간 40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인간 기록의 한 2배 정도니까요. 꽤 상당히 좀 진화했다. 지금 저 로봇이 지금 1등한 로봇인데요. 아, 그렇군요. 저렇게 해서 2시간대에 이제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21개 팀이 출전을 했는데 완주한 것은 이제 6개에 불과하지만 네. 6개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30%가 완주를 했거든요. 아, 대단한 그래요?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의 굴기를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거 외에도 19일 날 이제 마라톤이 열렸습니다만 24일서부터 26일 날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체육대회? 예, 로봇 체육대회가 열려가지고 8개 종목에서 100여 개의 로봇이 나와가지고 네. 달리기, 축구, 농구, 댄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로봇 굴기를 보여주는 행사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봇 소위 말하는 운동회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야말로 중국의 로봇 굴기가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을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개발에 열중하는 중국 휴머노이드 학교에 가보셨다고요, 김 교수님? 예. 올 봄에 이제 살펴봤더니 중국의 휴머노이드 학교가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휴머노이드 학교라고 하게 되면 예. 마치 사람이 등교를 해가지고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배우는 학교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건 아니고 휴머노이드 공부하러 가는 학교예요.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가. 아, 그래요? 휴머노이드가 예를 들어 상업 공간, 예. 공장 또는 가정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작은 기업들이 다 만들어서 공부시키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그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100개 정도 만들어 준 겁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 가게 되면 뭐 다양한 씬이 있어요. 공장도 있고 물류센터도 있고 작업장도 있고 상업 공간도 있고 가정집 장면도 있고 그걸 로봇을 데리고 가서 거기 사람이 동작을 하면서 따라하기도 해보고 새로운 동작을 실현하게끔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기도 하고 로봇한테 이제 AI의 백데이터로 남겨놓는 거죠. 아, 그럼 실제 그 환경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가정집이나 공장에 왔을 때 원활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이제 훈련시키는 학교가 생겼다. 이제 이게 아직 시작 단계지만 전 상징적으로 의미가 꽤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사실 벌써부터 이런 학교가 생길 정도인가 싶긴 한데요. 근데 사실 중국보다 먼저 시작한 게 미국인데 그 미국의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준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2가지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사라고 우리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담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는데 2013년, 그러니까 꽤 빠르게 초기 모델이 나왔어요. 예. 근데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울퉁불퉁한 길을 걷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점프를 한다라든지 어디에 부딪혔을 때 꿋꿋하게 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나타났었는데 지금 같은 저거군요. 경우는 예. 저렇게 이제 비보잉 활동까지 가능한 거예요. 저렇게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현재 지금 다양한 동작들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저게 최근 아이고, 버전입니다. 예. 이렇게 춤을 추는 비보잉 최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아틀란틱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저런 것을 만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굉장히 잘하는데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가 만든 옵티머스라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손과 발에 세심한 동작이 있어요. 지금 이제 손이 저렇게 나오고 우와, 있는데 예. 공을 저렇게 잡는 건데 공뿐만이 아니라 달걀도 잡을 수가 있어요. 달걀까지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딱 날아오는 달걀을 잘못 잡으면 깨지지 않습니까? 네. 날달걀을 잡으면. 근데 지금 저렇게 아. 보시면 날달걀을 저게 이제 익힌 달걀이 아니라 네. 세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에서도 쓰지만 각종 공장에서라든지 충분히 섬세한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저런 로봇까지 현재 미국은 개발해낸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을 잡고 저렇게 예민한 달걀까지 잡으려고 그러면은 저 관절의 설계가 굉장히
예민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그렇죠. 저 같아요. 관절이 지금 이제 저 로봇 같은 경우는 관절이 무려 1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11개의 그래요? 관절이 있고 이게 힘 조절이란 관절이라는 게 단순하게 구부리고 뭐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저것에 대한 강약 조절, 압력 조절 이것이 처음에 이제 초기 버전 같은 경우는 구부러지고 움직이는 정도다라면 이제는 그 강약 조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휴머노이드의 기술 발전 영상만 봐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런데 여기에 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인데요. 이게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인데 저 뒤로 테슬라 직원이 원격 조종 장치로 보이는 기기를 들고 있다. 저 동그라미 표시된 거요. 그래서 저게 논란이었다. 원격 조종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곽재식 작가님, 휴머노이드가 사실 홍보 영상만 봐도 뭐 그럴듯하고 하긴 한데 실제로 이게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냐 아니냐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여러 가지 연출 이런 걸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꼭 로봇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 네. 뭐 영화 배우가 나와서 광고를 하는 홍보 영상이다라고 해서 그 화장품을 내가 사용한다 그래서 그만큼 나도 뭐 영화 배우처럼 잘생기게 변한다. 예. 뭐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어떤 동작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로봇이 한 100번 정도 반복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 된 것만 홍보 영상으로 뽑아서 보여준다라든가 뭐 그런 일이 과거에 여러 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여주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로봇 시연 같은 경우에 특히 저렇게 일반 대중에게 시연하는 경우에는 혹시 모를 어떤 비상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수한 어떤 돌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일정 정도의 사람의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같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로봇이 완벽하게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지 사람의 일부 개입하는 게 있는지 그건 어떤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로봇의 성능을 알고 싶을 때는 사실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좀 면밀하게 평가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항상 계속 나오는 게 로봇 업계에서는 계속 벌어지는데 중국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예. 초기에 보여주던 영상이 너무 잘 움직여가지고 이거는 아예 로봇 실물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CG로 만든 영상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로봇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울이 있는 곳에서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더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사람도 등장시키고 해서 이 정도 성능이 된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뭐 그런 사례도 있었죠. 아, 저렇게 뭐 칵테일 제조해 주는 것 같은 저런 옵티머스 로봇도 공개가 되곤 했었는데 물론 이렇게 원격 조종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휴머노이드가 진화하고 있다는 건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아요. 그런데 이런 휴머노이드에 AI가 결합된 또 로봇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고 올게요.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And try to reason through where you think they belong in the scene. And then work together to put them away. Does that sound good? 자, 영상으로 살짝 봤는데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사람처럼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 AI 로봇이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휴머노이드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원래 로봇은 사전에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입니다. 주로 공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 일정한 속도로 뭐 나사를 조여라, 뭐 타이어를 달아라 이런 것만 됐는데 아, 명령에 대해서만. 아,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AI 기반 로봇들을 보게 되면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인간하고 자연어로 대화가 돼요. 사과를 지워달라 또는 박스에 있는 물건 정리해달라고 하게 되면 네. 정리해보고 정리하다가 또 이상한 게 발견되면은 이건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게 AI 로봇인데 이런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만화에서 봤기 때문에 사람처럼 생긴 것만 생각을 하지만 예. 사실 아직까지는 지구에는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로봇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근데 로봇이 뭐 팔이 하나인 것만 있기도 하고 네. 다리가 5개인 것도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중에서도 인간처럼 팔 2개, 다리 2개, 머리가 있는 인간 형태를 담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는 AI를 통해서 상황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휴머노이드라고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로봇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지금 요새 챗 GPT 많이 쓰잖아요. 그런 뭔가 말을 알아듣는 네.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뇌가 달려 있는 로봇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휴머노이드의 몸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현재 산업적으로만 봐도 머리를 잘 만드는 쪽이 미국이고 네. 몸을 좀 잘 만드는 쪽이 중국이고 그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점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이런 뜻이신 건데 이 부분이 사실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우려되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대로 계속 로봇이 진화하면은 자칫 우리가 종속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로봇에게 만약 지배되면 뺏기는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생명이 뺏긴다가 뜨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로봇이길래 인간의 생명을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투용 로봇을 이제 주로 지칭하는, 그러니까 전장에서 무기용으로 사용하는 로봇을 지칭하는 이야기지요. 최근에 화제가 된 것 같은 경우에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하르키우라는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로봇이 좀 많은 화제가 된 보도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군이 좀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바퀴가 달린 형태의 움직이는 그런 로봇 장치를 이용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개를 닮은 로봇 개 형태의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쟁을 그러네요. 하는데 상당히 많은 쓸모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원격 조종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좀 자동차와 비슷한 점이 많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네. 로봇이 움직이면서 실제로 뭐 지뢰를 살포한다든가 기관총을 사격을 한다라든가 이런 임무를 수행을 해가지고 러시아군 30여 명을 실제로 살상한 그런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예. 뭐 당시에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까지는 갖고 있고 네. 실제로 발사를 할지 말지는 이제 군인의 판단에 의해서 원격 조정으로 뭐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로봇 개 같은 경우에는 로봇 개가 열화상 카메라로 밤에도 보는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찰 목적으로 굉장히 유용했고 네. 살상 목적보다는 어떤 정찰이나 보급품 운반 용도로 많이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인민해방군 합동훈련에서 이 로봇 개 형태의 무기를 공개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로봇 개에 이제 소총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공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저렇게 소총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개발이 돼 있었죠. 이게 보다 보면 좀 약간 씁쓸하다 그럴까, 약간 섬찟하다 그럴까 그러니까요. 하는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저런 로봇을 조작하는 장치를 이제 게임에서 사용하던 장치라서 조이스틱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조종기 조이스틱이 기쁨의 막대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이용해서 살상 무기인 로봇을 조작을 한다라고 하면 좀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사실은 AI 기능이 장착된 이런 무기로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은 이제 전투기입니다. 네. 최신 전투기들을 이제 스텔스 전투기라고 해서 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6세대 전투기가 나오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전투기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저 전투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AI 전투기 개발 경쟁이 그야말로 붐을 일구고 있는 건데 뭐 전장도 전장뿐만이 아니라 김상균 교수님. 네.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서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로봇들이 있다고 해요. 종종 보인다고요? 실제 이미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모네이터라고 해가지고 화염 방사기를 장착한 로봇이 판매가 시작돼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예. 가격도 저거예요? 그렇게 비싸잖아요. 1,300만 원 정도의 가격인데 네. 불을 한 10m 정도 거리까지 이제 쏘아 올릴 수가 있고 예. 또 이게 지금은 와이파이, 뭐 블루투스 같은 거에서 원격 조작하는 거긴 한데 여기에 정말 AI를 장착해가지고 만약에 자율적으로 뭐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요. 예. 이게 민간 분야에서도 강력한 살상력을 지닐 수도 있죠. 실제 또 이렇게 의도한 공격 무기도 있지만 올해 춘절 행사를 보게 되면은 예. 거기 동원됐던 로봇 중에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H1이 이제 관람객 펜스를 넘어서가지고 저거네요. 예, 약간 예. 바디 체킹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 같은 네.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안전 요원들이 적절하게 예. 제어를 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이런 위험은 아직도 좀 상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불안감이 감들기도 했었고요. 몇 년 전의 사건이긴 하지만 테슬라에서는 작업 중인 로봇가 인간 작업자를 공격하는 사건도 실제 있었어요? 발생한 사례들도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로봇이 일상에서도 또 위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한번 보면은요. 국방 AI,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처럼 AI 무기가 개발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예, 일단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많은 이제 드론이라든지 로봇들이 들어가면서 예. 전장 체계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들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재래식 무기 위주로 되어 있는
군대, 특히 이제 우리가 뭐 보초를 쓴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드론이라든지 무인 로봇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그 국방 인력들을 좀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한 측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AI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로봇뿐만이 아니라 의료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국방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AI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현재 지금 이제 각 주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뭐 다양한 무기들이 이제 로봇들이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주력은 이제 민간 부분부터 시작해서 국방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관주도형으로 좀 저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직 좀 미흡하다 보니까 아직도 나아갈 분야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분들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향후에 민간 부분을 통해서 이제 국방 우리나라 이제 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겠다. 선진 국가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축소하겠다라고 현재 공약으로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병력 감소를 또 생각하고 전쟁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보면은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숙명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 AI 무기를 두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격을 할 수 있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게 이게 사실 윤리적으로 적절하냐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감성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조금은 걸리적거리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는 일을 인공지능의 판단으로 최종 판단으로 해도 되느냐라는 그쵸. 게 딱 성득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찬반 논란은 좀 팽팽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경계 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밤에 정글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어두운 밤에 아주 졸리운데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럴 때 공포심에 휩싸여서 민간인을 잘못 사격하는 경우 이런 일이 사실은 과거의 전장에서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사람보다 구분을 잘하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뭔가 판단을 더 냉정하게 잘하는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에 인공지능을 배치해 놓으면 오히려 더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논쟁은 굉장히 좀 뜨거운 편입니다. 대체로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한 그리고 로봇 기술이 발달한 중국, 뭐 미국 같은 선진국 국가들은 좀 찬성하는 쪽에 로봇을 어느 정도는 좀 무기용으로 써도 된다라는 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편이라면 남아메리카 국가라든가 이런 식의 인공지능 기술에서 좀 뒤처진 나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금지 규약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그런 추세가 있죠. 인상적인 이야기가 작년에 오스트리아의 샬렌베르크 외무장관 입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오펜하이머 박사가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다음에 핵무기가 최초로 개발된 것을 보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커졌다. 핵무기에 대한 어떤 통제라든가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오펜하이머 순간 같은 그런 순간이 인공지능 무기에 대해서 지금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전쟁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면 어쨌든 AI 기술이 들어간 살상 무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는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게 제가 사회적인 심리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제가 제시했던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딸과 아들들이 전쟁에 나서는데 상대방 국가에서 AI가 탑재된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를 투입한다. 이 상황에 대해 대중들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을 제가 이제 바꿔서도 설명을 해요. 만약에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우리의 딸과 아들들 대신에 우리의 로봇이 나가서 대신 싸워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인간적이다. 윤리적으로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모든 국가는 각각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다 보니까는 결국 이 규제는 언젠가는 전 깨어질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한 국가만 먼저 나서서 전쟁에 AI 기반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게 되면 상대 국가도 가만히 있지 않고 투입할 확률은 뭐 게임 이론상 명백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또 이 자기중심적인 부분 때문에 규제가 있어도 사실 쉽지는 않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람이 로봇에게 지배되면 뺏기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마음이 뺏기는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AI나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어느 정도 대화가 되다 보니까 마음을 뺏긴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데 심지어 이번에 보니까 디지털 여자친구로 불리는 로봇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How are you today? I'm feeling fun and ready to have a great conversation with you. 창 소장님, 지금 로봇을 잠깐 봤는데 사람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영화들도 있었잖아요. 영화 뭐 예. 그녀에 나왔던 것처럼 AI와 사랑에 빠진 사람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30대 여성인 로사나 라모스라는 여성인데요. 2023년 에렌 카르탈과 결혼했습니다. 뭐 이 얘기까지 보면 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죠. 근데 에렌 카르탈은 가상인간입니다. 가상인간입니다. 예. 그래서 AI 챗봇 저 소프트웨어. 가상인간이군요.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는 분이 로사나 라모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자가 에렌 카르텔입니다. 남자가 이제 가상의 인간인데요. AI 챗봇 소프트웨어인 레프리카로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비용은 $300,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굉장히 미남형이죠. 남자가 미남형인데 의료 전문가고요.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사나 라모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만족한다. 남편 같은 경우 이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고 예. 장점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에렌 카르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인간이 너무 완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저 로사나 라모스가 원하는 형태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보기엔 너무 완벽한 그런 형태라는 예. 것이 역설적으로 아이러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AI가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조종하는 일도 있어요? 사례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벨기에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챗봇,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예. 완전히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인공지능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제안했냐면 우리 천국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다. 네. 생각하기 따른 되게 섬뜩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한 10대 남학생의 어머니가 애가 너무 인공지능과 대화하는데 깊이 빠져가지고 네.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수업 시간에 매일 졸고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 사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로봇 기계가 흔히 감성에 약하고 뭐 사람의 장점은 따뜻한 감성이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네. 사실은 한 60년대부터 뭐 엘리자 이펙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외로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사람을 대하는 일, 감성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어떤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키오스크가 설치된 식당 같은 데만 가봐도 그렇죠. 사람 대하는 일은 다 키오스크가 기계가 다 하고 있고 네. 사장님은 손님 얼굴도 못 보고 계속 일만 해가지고 음식만 내놓는 이런 광경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기계에 인공지능의 로봇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보니까 종교적으로도 활용이 돼서 AI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네, 이미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다르라고 하는 스님 네. 로봇이 개발된 사례가 있고요. 작년 8월에는 스위스에 있는 한 예배당에서 AI로 예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저거군요. 아바타 형태로 격자무늬 뒤에 모니터를 설치해가지고 약간 일부러 뿌옇게 만들어서 굉장히 좀 그럴듯한데 신도들이 알고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이제 방문했던 신도가 총 1,000명 정도가 됐는데 응답자 중에 3분의 2는 굉장히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사실 교황청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도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시행 2달 만에 종료가 된 상태인데 종교계에서 아직도 좀 다양한 논쟁거리로 이 이슈가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사람이 로봇에게 지배되면 뺏기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뺏기는 게 일자리가 뺏긴다는 게 뜨는군요.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다 보면은 직업이 좀 위태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2년 기준으로 약 327만 개, 그러니까 전체 일자리 중에 한 60%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가장 이제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패턴을 연구하는 패턴사라는 직업, 네. 그다음에 창의적인 활동에 필요한 방송 작가, 성우 뭐 이런 분들이 가장 이제 대체가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게임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업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프로 게이머라든지 운동선수 이렇게 몸을 직접 쓰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곽 작가님, AI나 로봇이 우리와 꼭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자리를 위협받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합의로 최대한 인공지능을 쓰지 않고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하지 않고 사람만 우리는 고용하기로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경쟁 국가에서 경쟁사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더 잘 활용해가지고 경쟁에서 앞서버리면 그냥 회사가 망해서 경제가 무너져서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말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 로봇과 분업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해가지고 일자리를 지켜내는 일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시대에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이 마침 아주 심각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체할 것인가라는 좀 뭐랄까요, 진취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좀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좀 시나리오를 짚어봤어요. AI 로봇의 명과 암을 짚어본 건데 이 휴머노이드, AI 휴머노이드가 인간 지배가 결국 가능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SF적인 터미네이터적인 지배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 휴머노이드가 인간을 공격하거나 인간을 우리 안에 가둬놓기보다 오히려 인간이 AI나 휴머노이드한테 일도 맡기고 공부도 맡기고 생각도 맡기고 관계도 다 맡기고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소비만 하면서 쾌락적인 삶만 추구하다 보게 되면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비슷해져가지고 결국 인간의 가치나 인간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시나리오. 이게 진정한 지배 위험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지금까지 이렇게 AI의 지배 시나리오 한번 살펴봤습니다. AI가 사람을 지배할지 아니면 사람이 AI를 지배할지는 아직 우리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